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이 된 인물의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잡는 해병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임성근 소장은 이제 두 가지의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최상병이 순직했던 그 사건 그 자체,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그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첩 그 전후를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여기 이제 연루가 돼 있는데 결국은 그 1차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이제 무혐의에 준하는 그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크게 두 가지 혐의였는데 어쨌든 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는 그 실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망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이 그 임 전 사단장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포 11대대장의 어쨌든 그때 당시에 수중 수색을 오인하는 그런 지시,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사망에 영향이 된 것이었고, 임 전 사단장 입장에서는 그 수중 수색에 대한 뭐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이제 수색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제 포 11대대장의 그런 수중 수색을 오인하게 하는 지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뭐 보고받거나 뭐 인식한 사실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장 작전권이 이제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뭐 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전권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수중 수색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어떤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직권 남용죄에 있어서 직권을 행사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이제 무혐의에 해당하는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결론을 놓고 보니까 그동안 경북 경찰청의 수사 내용이 말이죠. 1년 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 그동안 용산의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던 의견하고 상당 부분이 일치가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야당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한 것이라서 사실은 이게 뭐 대통령실의 입장과 이제 뭐 완벽하게 부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대통령실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이제 직접적인 뭐 사망을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중 수색에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부분이 임 전 사단장의 개입은 1차적으로 없었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이제 그 의견은 또 뒤바뀔 수는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께요. 이제 그래서 군 계급상으로 본다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사단장이 무혐의가 되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여단장, 대대장은 이제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송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 뭐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웃기만 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애초에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권남용으로 될 수가 없었던 게 작전 통제권이 당시에 육군으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54단장. 네, 그리고 그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거는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정말 어떤 구체적인 실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 통제권도 넘어갔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전일에 현장을 방문하기는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화상 회의할 때 지금 문제된 그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사단 포병 개념이 별로 없는데 그 문제된 그 군인들도 해병들도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을 과실치사로 묶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삼풍백화점 사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백화점을 짓는데 인허가권 가진 구청 직원들한테 뇌물 주고 한 게 그 이준 사장의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리 관계도 잘 모르고 이게 무조건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거는 임성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가 되면은 임성근 사단장을 삭제하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 대통령실의 그 지시도 정당한 게 되니까는 이게 어떤 탄핵의 밑자락으로 깔고자 하는 그 의도가 뒤틀려 버리니까는 지금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실은요. 네. 임성근 사단장은 수변 수색을 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네. 명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수변은 물가지 않습니까? 네. 수중으로 가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증인과 증거는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워낙 그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사실은 자체 결론 낸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민간 전문가들, 법대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그 제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하라고 이제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거기에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고 경찰은 사실상 따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못 믿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보 저도 한 대변인께요. 말씀, 네네네. 예, 한 말씀 보태고 싶으면 저는 사실 뭐 이 경찰의 어제 그 발표 논리가 좀 너무 지나치게 형식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보면 아무리 자해심에 그러니까 다른데 파견이 일종의 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지휘권은 딴 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부대는 파견 가서 다시 본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대에 가장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 자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지금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 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우중에도 수색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라. 가슴 장화를 지원해줘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들으면 아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의 군내의 지휘 계통의 문제 이런 거 문화를 본다고 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현장의 지휘관들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 반박도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가슴 장화는 그 옷 아니에요? 갯벌 그거 할 때 하는 그 옷 여기까지 얘기고. 물에 들어가더라도 예. 몸속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걸 이제 가슴 장화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뭐 수중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것도 정밀 수색이지 그게 허리선까지 수중 수색을 하라 그 얘기는 아니라고 인식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건 했다고 경찰의 하더라도 논리고요. 그 경찰이 주장하는 것이고 일단 그 현장의 지휘관들이 느꼈을 때는 아마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렬로 서는 것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식 엇갈리게 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는 진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경찰의 이 수사가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둑판식 수색하라는 것이 수변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라고 했었다는 것이 이제 그 지시 내용이었고요. 가슴장화라는 것은 그 여단장이 병사들의 군복이 오염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가슴 여기까지 오는 것을 입히는 게 좋겠다라는 그 건의를 했고 그걸 이제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요. 가슴 장화를 입고 수색한 것은 그 전에 과거에 수색할 때도 그러니까 수중에 안 들어갔었던 과거 수색 때도 똑같이 그것을 입고 했었다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논란이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 있는데 이경민 변호사께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런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부예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뭐 이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외압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퍼즐처럼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쨌든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 과실이 없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됐다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압이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그 지시가 어쨌든 올바르게 있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여지도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완전히 배제하고 뭐 지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나의 참고 자료는 확실히 좀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